치열했던 21시간의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The bad news is that we have not reached an agreement, and I think that's bad news for Iran much more than it's bad new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o we go back to the United States having not come to an agreement. اما در مورد دو سه موضوع مهم خب دیدگاه‌ها فاصله داشت. 미국과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후 뜻밖의 카드를 꺼낸 트럼프 대통령. 10 o'clock tomorrow we have a blockade going into effect. That'll be 10 o'clock tomorrow. 미국은 국적과 상관없이 이란의 항구를 이용하는 모든 선박이 통제 대상이라고 밝힌 뒤 1만 명이 넘는 병력과 항공모함을 포함한 10여 척의 군함을 투입해 봉쇄에 나섰습니다. All vessels are advised to immediately return to port if leaving and discontinue transit to Iran if that is your next port of call. If you do not comply with this blockade, we will use force. The whole of the United States Navy is ready to force compliance. 이란도 미군 함정을 위협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Navy warship 121. This is Sepang Navy Station. You must alter course and go back to the Indian Ocean immediately. Engage in transit passag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No challenge is attended to you. I'm ready to open fire on them without any warning. 이란이 또 다른 핵심 항로인 홍해의 입구를 봉쇄할 거란 우려에 국제 유가는 또 한 번 급등했습니다. 이란 국회의장은 백악관 주변 기름값 지도와 함께 이 가격을 즐기라는 글을 남겼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So do you believe the price of oil and gas will be lower before the midterm elections? Could be. It could be or the same or maybe a little bit higher, but it should be around the same. 원유 비축 능력이 한계에 달한 이란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Any vessels, ships that are in the region, try and load oil onto that first. And once that's exhausted, you try and fill in your on-land inventories. Once that's exhausted, you then have a situation where you need to shut down your production. 이후 이란이 오만 영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은 공격하지 않을 거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목적이 중국 압박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China was purchasing more than 90% of their oil, which is about 8% of China's energy needs. We believe this blockade in the Straits, there will be a pause of Chinese buying. 실제 중국 유조선 한 대가 호르무즈 해협은 통과했지만 미국의 봉쇄를 뚫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계속되자 중국에서도 기름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고 중국 정부는 무려 13년 만에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They have roughly enough oil lasting that can tide them over to around June 8th. Wow. After June 8th, they start getting scared. 미국 CNN은 중국을 압박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외교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는데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봉쇄 작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只会激化矛盾，加剧局势紧张，破坏本就脆弱的停火局面，并进一步冲击海峡通行安全。这是危险和不负责任的行为。 그런데 17일 이란 외무장관이 휴전기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제한을 일시 해제한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다고 답하면서 협상은 다시 한번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This will be a great and brilliant day for the world because Iran has just announced that the Strait of Hormuz is fully open and ready for business and full passage. 시시각각 변하는 정세 속에 2차 회담을 향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소식이 들어왔죠.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통제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1차 협상이 열렸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지금 연결하겠습니다. 김계형 특파원, 이란이 입장을 번복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이란의 이번 결정은 미국과의 2차 종전회담을 앞두고 고도의 압박책으로 풀이됩니다. 상선의 통행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가
급작스레 해협 통제를 재개한다고 한 것은 해협 통제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려는 노림수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에 26척의 한국 선박이 묶여 있습니다. 출항을 준비했던 우리 선박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이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예단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도 해협 역봉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한 만큼 2차 협상이 순조롭게 열릴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협상이 재개될 경우 핵심 쟁점은 뭘까요? 네, 이란이 해협 통제를 재개하겠다고 나섰지만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핵 문제에 비하면 타결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현재 핵심 쟁점은 이란의 핵능력 통제와 핵물질 반출 이슈입니다. 미국은 이란 핵 활동을 최소한 20년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란은 5년 동결은 가능하지만 핵물질 반출은 안 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를 남겨둔 상태지만 제가 있는 이곳 이슬라마바드는 사실상 2차 회담 장소로 결정됐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취재를 희망하는 언론사들에게 절차를 밟으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샤리프 총리와 실력자인 무니르 총사령관까지 나서 외교적 해법과 조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김계영 특파원 소식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주 1차 종전 협상 때만 해도 미국과 이란의 입장차가 아주 분명했었는데 과연 김재천 교수님, 이번에는 좀 좁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핵 합의가 가장 중요해 보여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 레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는 어떠한 핵농축이든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거고요. 네.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440kg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란 밖으로 전량 반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핵은 물론 이 미래 핵까지 모두 없애겠다 이런 의도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 지난주 열린 1차 협상에서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이 미국 협상단 이런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던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핵농축은 영원히 안 된다라는 거였었는데 해도 되긴 되는데 20년 동안만 좀 유예하자 뭐 이제 이랬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트럼프의 말과는 다르거든요. 달라요. 하지만 이제 1차 협상이 끝나고 나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제 공식 브리핑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누구 말이 맞는지 조금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미국 협상단이 20년 유예안 이것을 제시했다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 트럼프도 이 안에 이 동의를 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기한을 제시했다고 해도 상당 기간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오건현 당장님, 그에 대한 대가로 그렇다면 이란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이 압박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협상이라는 게 채찍만 휘두를 게 아니라 무언가 당근도 제시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전쟁 전에 이란은 친정부 성향이라는 상인들조차도 들고 일어설 정도로 경제난으로 인한 반정부 시위가 거셌습니다. 지금은 그 상황이 더욱더 악화돼서요. 연간 물가 상승률이 50%를 넘었다고 하죠. 이 정도 물가 상승률은 이란 국민들한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정말 살기 힘들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란 국민 전체의 40% 이상이 절대 빈곤선 아래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2차 협상에서는요. 벤스가 아마도 그랜드 바겐 일괄 타결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이란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포기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그 대가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어왔었던 경제 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네. 재건과 발전에 필요한 경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풀려는 거겠죠. 아하. 그리고 이제 아마 이미 1차 때 언급됐었거든요.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이걸 풀어주는 안도 아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지금 이란 경제 상황이 정말 매우 나쁘기는 한데 박현도 교수님, 이란이 이런 미국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경제 제재를 푸는 것은 이란의 오랜 수고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완전히 영구적으로 핵 개발을 포기한다,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봤고요. 또 2번의 침략 전쟁을 겪으면서 핵 개발이 좀 국가 안정과 정권 수호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 깨달았을 것 같거든요. 네네. 핵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하고 싶다. 이게 이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도 양보해서 5년이라는 기한을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갖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해서 민간용으로 쓰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것도 약간 양보를 하는 걸로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외교부 차관이 2차 협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리고 우라늄 농축부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내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죠? 네, 저도 이제 봤는데요. 외신에 따르면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한 척이 이란 측 공격을 받고 회항했다고 나옵니다. 네.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는요, 자신들의 승인 없이 해협을 통과하려고 해서 발포했다.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뒤이어서요, 모즈타바 하메네이도요, 적들에게 새로운 패배의 쓴맛을 보여줄 준비가 되었다. 이런 서면 메시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요. 다시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다시 험악해진 것 같고. 아니 그렇다면 2차 협상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좀 불투명하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란의 이제 강경파들의 입장은 이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란이 양보했다, 뭘 했다. 그런데 이거를 이란이 하지 않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명분을 쌓는다는 거죠. 자, 이란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했으니까 내가 공격을 하겠다. 이 명분을 쌓는 게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쉽사리 협상에 응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양해각서 얘기가 원래 있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뭔가 안전 보장 장치를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양해각서 얘기가 나와요. 양해각서는 뭐냐면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나머지 자세한 거는 60일간 협약을 하자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라든지 필요한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이 양해각서에 어떤 항목을 넣을지를 2차 협상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죠.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아무튼 양국 간 기싸움에 주변국들은 너무너무나 마음이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이네요.